안녕하십니까. 보자연 7대법 교육원 홍건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생명력과 자연의 생명력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근본 생명 원리가 6장 6배에 있듯이 자연에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서 발생한 생명력이 진짜 보약이다. 온도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온열 동물이므로 온도 조절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도 조절이 잘 되어야지만이 우리 몸에서 발생한 열들이 이 각 장부를 잘 돌아다니면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몸 안에서 발생한 열이 진짜 보약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왜 내 몸 안에서 발생하는 열이 진짜 보약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의 열이 곧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은 곧 저항력이고요. 또 면역력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력이 좋은 사람들은 병균에 대한 저항력, 또 세균에 대한 저항력, 더군다나 이 중노동에 대한 저항력, 또 외부의 열에 의한 저항력, 외부의 냉기에 대한 저항력들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체온이 1도 정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 6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몸의 체온이 한 1도 정도 내려가면 그 면역력이나 저항력이나 생명력이 한 30%쯤 낮아진다고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온 상승이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고요. 우리 몸의 6장 6부의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또 몸이 따뜻하게 열이 잘 순환이 되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이 연동운동이 잘 일어납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또 변비도 개선이 되고 또 대장암이라든가 우리들의 소화 기능에도 효과가 있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이 현대인들은 많은 뇌를 쓰게 되는데 그 뇌의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또 나이가 드시게 되면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자가 발전이 잘 되어지는 진짜 열이 내 몸 안에 진짜 보약이고 또 우리 몸에 제약 공장이 있는데 그 제약 공장의 궁극적인 목적들이 우리의 몸에 열을 잘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도 조절을 잘하고 우리 몸이 이 열이 발생을 시킨 그 열을 순환을 잘 시켜서 구석구석 냉한 곳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이 중이 있습니다. 중간이 있어서 중심축이 있어서 이 발생된 열들이 잘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열 그러는데요. 6장 6부의 생명력은 한열 조절이 있다고 할 정도로까지 매우 이 열 조절이 중요한데 감기를 예로 한번 몇 가지 이 질병과 몇 가지 현재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내 몸에서 발생되는 열보다 외부로 빼앗기는 데 열이 더 많이 됐을 때 냉기가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열이 잘 생명력이 돌아서 열이 발생이 되면은 그 냉기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냉기를 잘 조절하면서 견뎌낼 수가 있는데 이 냉기 조절이 안 되고 열 조절이 안 되면은 온도 조절이죠. 이것이 안 되면은 이제 냉기가 침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를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백병의 장 이제 시작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기도 물론 온도 조절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죠. 또 우리들이 현재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을 비롯해서 현대인들이 또 환경 물질이나 환경이 그 오염이 되면서 피부가 매우 민감해지고 약해지는데 이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부가 냉하게 되면은 거칠어지고 검버섯이 피고 까실까실해지고 이 닭살이 돋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젊은 어린아이 성장기나 젊은 청소년기에 있을 때는 이 피부가 아주 곱고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되고 갱년기나 5, 6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냉기 조절, 열 조절이 잘 피부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검버섯이 핀다거나 또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좀 이제 트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열이 너무 이 허열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실열보다 허열이 밖으로 뜨는 경우가 이제 여드름이나 또 두드러기나 발진, 그다음에 염증들이 나고 있어요. 이 피부도 결국은 양, 중 그러는데 하열, 중 그러는데 이 중간에서 알맞게 이 열 조절을 못 해주기 때문에 너무 차가웠을 때는 검버섯이 피고 비늘이 생기고 비듬도 생기고 또 너무 허열이 떠서 과했을 때는 여드름이나 발진이나 염증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전신으로 돌아다니는 이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이 고혈압 그러고 또 동맥경화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혈관이 냉해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 혈관이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 우리가 볼 때요. 살이 좀 찐다든가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이 식게 됩니다. 그 증거로 닭날개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따뜻한 열을 간직하고 있어서 별로 살이 안 찌는데 가슴박살은 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냉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은 일정한 굵기로 혈액을 운반하는데 몸이 냉해지면서 살이 찌게 되면은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좁아진 혈관으로 전신으로 피를 운반하려고 하다 보니까 혈압을 높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고혈압 약이나 동맥경화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그것을 약을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알맞는 온도 조절을 통해서 혈관을 정상치로 올려놓으면 그 약은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관절에 이 뼈하고 뼈 사이에 관절들이 있는데 이 근육이라든가 또 힘줄들이 이 부분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 및 신경통도 이 열하고 매우 민감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차철도 보시죠. 그 간격이 유지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그게 좀 오그라들죠. 추우니까. 또 여름에는 이 따뜻해지기 있다 늘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이 근육이나 힘줄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차가워지면은 오그라들어서 냉하게 되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고 신경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알맞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온도가 열이 알맞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통증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너무 이 허열이 떠서 근육과 근육의 힘줄들이 너무 열이 올라오면은 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장부로 들어가서 열을 한번 다시 또 본다면 이 간이 이제 이 열을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간이 열 받는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러기도 하는데 이 열 받으면은 이 너무 열을 받게 되면 자동차도 너무 그 엔진이 과열되면 좀 식혀줘야 되는 것처럼 이 간도 너무 열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추워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과도하게 간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간이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그러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맞습니다. 간이 실제로 비대해집니다. 이 열을 받게 되면 모든 게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비대해지는 간을 잘 조절을 하지 못하고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제 그것이 축소가 되죠. 굳게 되는 것이죠. 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간경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질병과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봤는데 결국은 내 몸에서 발생되는 열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적어서 냉해도 안 된다는 뜻이죠. 이 열이 많으면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지나치게 되면은 열받습니다. 열받으면 적당히 식혀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목적을 하는 바들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자가발전, 열을 잘 생성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열이 잘 생산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뱃속에 들어있는 오장육부 그러는데 엄밀하게는 육장육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장육부는 이 따뜻한 난로와 같습니다. 난로의 목적은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열이 잘 발생이 되면은 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로가 따뜻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난로에 맞는
장작과 연료를 잘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 연료 장작을 한 번씩 가끔 가다 뒤적거려 줘야 되겠죠. 물론 이것이 너무 자주 뒤적거려 주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채질로 한 번씩 살살 해주면 더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열들이 알맞게 발생이 돼서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추운 겨울날 난로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경우 있죠. 그런데 제대로 된 연료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젖은 장작을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서는 열이 나기보다는 연기가 아주 많이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게 되면 서로 불편하게 되죠. 우리들이 현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과식을 하고 있는데 그 과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난로에 맞는 특정적인 맞는 연료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면서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그 난로가 그 연소를 시키지 못해서 지금 열이 나야 될 부분들이 너무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이 무엇을 얼마큼 어떻게 먹어야 될지 섭생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지금 따뜻한 열이 발생이 되기보다는 차가운 냉기들이 발생이 되면서 그 열이 발생이 되고 난 뒤에 그 열들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난 뒤에는 다시 내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대사, 신진대사 그러는데 그 대사 증후군들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또 당뇨라든가 비만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대사증후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도 대사증후군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야 되는데 신진대사라는 것은 내 몸에서 발생되는 열들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잘 자가 발전이 돼서 열이 발생이 된 뒤에는 또 자체 정화 시스템이 잘 가동이 되어져서 노폐물들이나 불필요한 부분 탄산가스들이 몸에 너무 남아있지 않고 잘 배출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몸은 저절로 순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발생된 열을 순환시키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을 씻을 때 따뜻한 물로 잘 씻겨 나가듯이 우리의 몸은 신진대사로 원활하게 이루어진 뒤에 노폐물과 독소를 잘 제거하는 것이 건강하게 하는 방법의 첩경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 몸 안에서 발생한 열이 진짜 보약이다.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서 발생한 열이 진짜 보약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열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고요. 몸이 따뜻해지게 되면 생명력이 좋아집니다. 생명력이 곧 저항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저항력이라는 것은 이 병균에 대한 저항력, 또 중노동에 대한 저항력, 또 냉기에 대한 저항력, 너무 뜨거운 것에 대한 저항력, 이 저항력이 곧 면역력이기도 합니다. 저항력과 면역력은 곧 열이죠. 그래서 열이 발생되는 곳에서는 병균이나 세균들도 많이 물리쳐지고 어느 사람이 열이 발생해서 따뜻해지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이 현재 감기라는 부분도 결국은 온도 조절, 열 조절이 안 돼서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지금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피부도 마찬가지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겠죠. 이렇게 항상 중간에 열 조절하는 중간에 이 기준이 있어서 그 열이 너무 넘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에는 반드시 이 따뜻하게 열을 올리면은 면역력이 좋아지고 생명력이 좋아진다고는 알고도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너무 지나쳐져서 사우나를 너무 자주 간다든가 또 너무 열이 좋다고 그래서 외부적에서 받아들여지는 열 부분만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몸들은 더 오히려 지나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육장육부가 자가 발전이 잘 되어져서
그 열들이 발생이 되고요. 그런 뒤에 또 열이 발생한 뒤에는 반드시 노폐물이라든가 이 찌꺼기나 기타 탄산가스나 이산화탄소 우리 몸에서 이 노폐물이 남게 되는데 그 노폐물들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잘 정화시켜서 내려보내는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잘 알으셔서 육장육부의 자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열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